안녕하세요. 대치동 스카이 입시 교육의 수리논술 연구팀장 명권재입니다. 오늘은 저와 같이 이제 2025년도 가천대학교 수리논술 좀 문제를 좀 대비하면서 좀 무집 요강이나 입시 전형을 좀 분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도 한번 수시 모집 요강을 보니까 이번에 좀 변화가 있었죠. 보니까 작년에는 내신이 20%가 반영됐는데 이번에는 논술만 100% 반영이 됩니다. 사실 작년도에도 뭐 내신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변별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었고요. 그 대신에 논술 100%를 이제 아예 천명을 했다라는 것은 가천대학교가 좀 더 알짜 수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친구들을 뽑는데 좀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 또한 있습니다.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뭐 3개 영역의 합이 몇이다, 2개 영역 아니면 1개 영역의 합이 2등급, 3등급 요 정도는 되어야지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험 자체는 수능 이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보러 오는 친구들은 최저 등급을 어느 정도 만족했다라는 의미이므로 허수가 없이 순수 경쟁으로 뽑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일은 뭐 의예과, 25일은 인문계, 26일은 뭐 자연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각 과마다 조금씩은 일정은 상이하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번에 작년도에 내신이 있었는데 올해 뭐 논술 100%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하나의 변혁이 이제 작년도에는 900명 가량을 뽑았는데 이번에 100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요즘 핫한 이슈인 의대 정원 증원, 그것도 뭐 한몫하긴 했지만 그 순수하게 대학교에서 이제 뽑는 모집 인원 자체도 100몇 명이 훨씬 넘는 인원을 추가로 더 뽑게 되므로 이 약수령 논술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뭐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가천대학교 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교도 지금 약수령 논술을 뭐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는 대치동 본원이나 서초방배원에서 이제 특설반을 운영해서 지금 연중 운영하고 있긴 하는데, 물론 뭐 수능 이후에 시험을 본다라고도 하지만 미리 좀 여름방학 때부터 준비를 하게 된다면은 미리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풀어보는 그 약수령 문제 자체가 수능 모의고사에서의 3.4점 문항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사고력을 요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문제 풀어보면서 수능도 같이 준비할 겸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인문계열, 자연계열은 수학과 이제 국어를 공통으로 보게 됩니다. 뭐 기존 대학교도 있긴 했지만 뭐 을지, 상명, 신한대학교는 이번 연도부터 신설됐다라고 해서 약수령 논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죠. 모집 요강을 보니까 이번에도 뭐 논술 전형으로 뽑든다 했는데 수학만 봅니다. 여기는 국어가 아니라 수학만 보게 되고, 뭐 기존에 수학만 보던 대학교는 이제 홍대, 공대라든지 외대, 뭐 글로벌 캠퍼스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의예과니까 지금 뭐 이렇게 약수령 논술 자체로 시험 난이도를 좀 낮추기보다는 뭐 아주대 의대나 인하대 의대 같이 예전에 논술로 뽑던 그런 대학교의 문제 수준이지 않을까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식으로 뭐 논술 문제를 내겠다, 모의 논술 문제가 지금 발표된 거는 없긴 합니다. 자,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는 뭐 대학을 놓는 시험 직전까지는 이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파이널까지도 세세하게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답안지를 써내려가는 과정인데, 얼마나 논리적으로 썼는지, 계율을 얼마나 잘 짰는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철저한 첨삭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 중요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소수정의 맞춤형으로 준비하고 있고, 논술 교재 또한 저희 교육에서 샘터 국어와 샘터 수학이라는 자체 교육 교재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대치 스카이 입시 교육에서 수리논술 연구팀장을 맡고 있고 약수령 논술을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이 이제 국어와 수리 논술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2025년도 그 과정을 위해서도 부단히 하고 계시므로 좀 참고하셔서 등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천대학교를 한번 쭉 볼 텐데, 인문계열, 자연계열을 보니까 기본 점수가 있고 각 문항당 10점으로 해서 총 150점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고사 시간은 80분인데 그만큼 한 문항 하나하나마다 이제 배점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고 자세하게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노트 형식 답안지라고 했는데 답만 딸랑 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 답이 나왔는지, 어떤 논리와 개념을 썼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이제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이 있습니다. 뭐 인문 자연계열 일반적인 학과들은 이제 한 개 영역에서 3등급 이내만 받으면은 이제 여기에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요. 뭐 바이오로직스라든지 클라우드 공학과는 현재 카카오에서 협업해가지고 가천대와 하고 있는 주력 사업인데, 뭐 AI나
그런 바이오 쪽으로도 좀 유망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조금 대학교에서 밀고 있는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수능 기준이 일반 기준보다는 조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기준을 한번 보니까 수학은 수학 1, 2에서 이제 공통 과목들이죠. 뭐 심화 선택이나 심화 과목이 미적분이나 확통 이런 건 안 들어갑니다. 문제 해결에 필요한 개념과 원리에 대한 정확한 기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정확한 용어와 기호를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대로 알기 쉽게 답안지만 봐도 얘가 어떻게 이런 답을 도출했구나.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의대를 보시면 이번에 정원이 증원되면서도 좀 핫한 이슈이긴 하지만 의예과가 이번에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도 없었던 거고 2025년도에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에 현재 모의논술 그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8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최저등급 또한 3개 영역에서 각 1등급을 맞아야 되므로 매우 높은 그런 기준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참고로 국어, 수학, 영어, 과탐 중에서 죄송합니다. 여기가 아니네요. 자, 수학 1, 수학 2, 미적분까지 해가지고 선택 과목으로 미적분까지가 출제 범위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앞에서 봤던 문제 해결 개념 원리 그리고 용어뿐만 아니라 수학적 사고력을 고려하여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는 건데 어려운 문제인 만큼 문제 접근을 어떻게 했는지 해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거를 매우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거겠죠. 1, 2 미적분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모두 통틀어 가지고 아마 복합적으로 채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 아주대나 인하대 이런 의대의 논술 전형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기타 학과들도 이렇게 뽑는데 예를 들면 인문대에서는 경영학과가 이제 50명을 뽑습니다. 요거는 점점 해마다 그 정원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 한 대략적으로 전체 정원의 한 40~50%를 그냥 약수적 논술만 뽑겠다라고 해서 그 의지가 가천대학교의 그 수리 잘하는 친구를 뽑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른 학과도 다 그렇지만 AI 인문대학은 71명을 뽑기도 하고 법과대학 44명 그리고 자연계에서는 공대 화공생명 요즘에 좀 핫한 공대 그 전형이죠. 58명을 뽑고 기계공학도 51명을 뽑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 대학 아무래도 가천대학교가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주력으로 밀고 있는 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리논술 과정을 좀 더 중요시 여기고 있고 정원도 많이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간호학과 그리고 특히 간호학과가 83명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가천대학교는 의료에 특화되어 있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의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의공, 간호학, 치유위생, 응급구조학 등 의료에 관련된 웬만한 학과들은 다 있다라고 보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의료 인원들을 또 이렇게 약수력 논술 과정을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번 맛보기 식으로 작년도 이제 보면 여기가 2024년도에 모의문제로 A형 모의문제로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다룰 텐데요. 오늘 1강에서는 4개 문제를 한번 선생님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BS와 연계되어서 나오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실 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등 EBS 교재를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EBS에서 나왔던 개념을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기술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국어논술 이후에 나오는 거라서 문항이 5번이 됐네요. 자, 다항함수 fx가 있는데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가 1대1 함수일 때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자, 다항함수 fx는 기본적으로 3차 함수라면은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흘러갑니다. 극대와 극소를 가진다는 조건 하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은 3차 함수도 있겠죠. 극값을 가지지 않고 일직선상으로 즉 순 증가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1대1 함수라면은 이 함수를 역함수 y는 x에 대칭시켜서 역함수를 얻어낼 수는 없겠죠.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은 이 녀석이 아니라 이 녀석이 되겠다라고 보시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fx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되니까 이 녀석의 도함수인 f'x는 전체 미분계수 값이 모두 다 양수값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x는 얘를 미분하면은 3x 제곱 플러스 6ax 플러스 1 요렇게 2차식으로 완성이 되는데 이 2차식이 x축
위에 항상 떠 있는 형태가 된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x축과 이 도함수가 만나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의 값은 항상 0보다는 작다. 근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 자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고로 풀이 1번은 이계도함수 판정법을 사용하는 거라서 심화 미적에서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풀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풀인데 뭐 도함수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 판별식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A의 최대값이었으니까 루트 3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답안 뭐 기준을 한번 보면은 이거 도함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했을 때 최소값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다 논리적으로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자, 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극한이 나왔습니다. 극한이 나왔는데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이 있네요.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분모를 보니까 0이 됩니다. 그 말인즉 분모가 0이 될 때 분자가 0이 되어야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겠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값이 0이 돼야 된다. 즉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값은 0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깔아두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녀석을 가지고 b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b는 a-1이 됩니다. 이 녀석을 바로 대입해 가지고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a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인수분해를 한다면은 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딸려 나오게 됩니다. 이 녀석을 제거해주는 순간 이제 마이너스 1을 넣는 것은 어렵지 않겠죠. 마이너스 1을 넣는 순간 분모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므로 요 극한값이 2분의 1이다 라는 걸 통해서 a 값을 유추해낼 수 있고 a 값을 받았으면은 대입을 해서 b 값도 유추를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안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전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인,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파이와 2분의 파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 변형을 할 수가 있겠죠? 사인이면은 요 녀석은 마이너스 사인의 세타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해서 세타가 뭐 마이너스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자, 얘는 코사인이네요.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변형을 통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결과적으로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으므로 각각을 대입해서 쓸 수 있겠죠.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트가 나와 있으면은 요 공식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이 식에 대입해 가지고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4분의 3인 거를 그대로 대입하면 16분의 9가 나오겠지만 코사인 세타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요거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최종 탄젠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풀이 과정 또한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중에서는 뭐 이렇게 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직각삼각형 그냥 하나 딱 그리고 요 녀석을 그냥 세타로 잡아두자. 근데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얘 4 얘 3, 그럼 여긴 뭐야? 뭐 루트 7인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차피 세타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코사인 세타에 맞는 그 녀석도 구하면 되겠다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푸는 것도 여러분들이 수능 모의고사 때 그냥 간단하게 푸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논리적인 근거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일반각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 값을 구했다라고 한다면은 코사인 세타가 왜 이 값이 나오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요 공식을 통해서 코사인 세타의 부호는 다를 뿐 그 절대값은 같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채점 기준 또한 이런 식으로 플로우를 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등차 수열이 나왔고 BN이 새롭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BN은 등차 수열 일반항에다가 그냥 A7이라는 상수를 하나 더한 꼴입니다. A7이 뭔지를 한번 봐야겠네요. 자, 이렇게 했는데 BN의 합을 SN이라고 합니다.
자, 이 SN에 대한 조건을 한번 보니까 n이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인데 SN이 13-n과 똑같다. 자, n과 13-n을 합하면은 13입니다. 즉, 요 사이에는 뭔가 13의 중간 과정이 되는 n을 대입을 하면은 뭔가 그럴듯한 의미가 있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n에다가 7이나 6을 대입한다면은 S6는 S7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고, S7은 결과적으로 6까지, S7까지 모두 더한 거에다가 A7을 더한 값입니다. 자, 요 S6와 요 S6에다 A7을 더한 값이 같으므로 이 A7이라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0이 되겠죠. A7이 0이다 라는 것을 깔고 갔을 때 Bn은 결과적으로 AN과 똑같은 녀석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SN은 뭐 AN을 다 더한 것과 마찬가지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AN은 일반적으로, 자, 공차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뭐 첫째 항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n-1의 D 이런 식으로 AN을 일반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다가 7을 대입했을 때 n에다가 7을 대입했을 때 A 플러스 6 D가 0이 된다 라고 해서 A를 D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AN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수 있겠고, AN은 결론적으로 BN이랑 같으므로 시그마식을 넣어가지고 N1부터 15까지 다 더한 게 60이다 라는 것을 통해서 D 값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풀이 과정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쭉쭉쭉 봤을 때 A7은 0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S15는 요 BN의 일반적인 항, 일반항 마이너스 7D 플러스 ND에다가 그대로 시그마를 넣어가지고 S15를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D는 4까지 도출을 할 수 있고, D가 4가 나왔고 A도 아는 이상 A5는 그냥 N에다가 5만 대입하면 되므로 값을 이렇게 마이너스 8로 유추해서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 기준 또한 이런 과정을 올바르게 따랐는지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채점 기준을 봤을 때 답안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자, S7과 S6는 0입니다. 그러므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뭐 조사 같은 것들을 붙여가지고 말로 쉽게 풀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친구한테 설명을 해준다. 내 답안지만 보고도 이 사람이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오늘 1강에서는 뭐 가천대학교의 그 모집 요강과 그리고 간단한 문제 몇 개를 풀어봤습니다. 2강에서도 A형 문제 여러 개를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